한때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태호였다. 태호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는 친구로부터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듣게 되었다. 먼저, 친구는 수면 일기를 적어보라고 권했다. 수면 일기란 자기 전, 그리고 잠을 잔 다음 날 아침,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잠들기 전에 일어난 일들과 기분, 그리고 수면 시간과 하룻밤 동안 깨었는지 여부를 기록하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더 잘 잠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태호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날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는지를 점차 알게 되었고, 이는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로, 친구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라고 조언했다. 태호는 침실이 너무 어둡거나 조명이 이상할 경우에 쉽게 깨어났다. 그래서 그는 맞춤 조명을 설치하여 자기 전에 더 편안하게 수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귀마개와 같은 외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셋째로, 그 친구가 제안한 것은 일정한 수면 일정을 지키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초반에는 지키기 힘들었지만 태호는 알람을 맞춰 놓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면서 수면 일정을 점점 안정시켰다. 그 결과 그의 몸은 점차 규칙적인 수면 패턴에 익숙해져 더 좋은 수면 품질을 경험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 낮 시간에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이 충분히 피곤해져 쉽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줬다. 태호는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섯째로, 태호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지 않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사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태호는 자기 전에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태호는 여러가지 팁을 실천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의 삶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층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화하였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은 태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좋은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만은 사람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목, 어깨, 그리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직장에서 건강하게 앉아있기 위한 다양한 팁과 그 적용 사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의자의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에 맞지 않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의 높이는 발이 바닥에 편하게 닿으면서 무릎이 90도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의자가 너무 높다면 발받침을 사용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니터의 상단이 시선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과 등 근육의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니터와의 거리는 약 8 길이 정도가 적당하며 이 거리에서 모니터의 글씨가 잘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스탠드를 사용하여 시선을 맞추고 외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서는 세 번째 팁은 자주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근육의 피로를 가져오고 결국 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5에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좋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허리 비틀기 등의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척추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골반을 뒤로 했을 때 허리 아래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을 계속 구부리며 일하는 습관이 있다면
등받이 쿠션을 사용하여 등을 받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근육이 약하면 금세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주 2에서 3회의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여 근육을 강화하고 전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건강한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현대인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 팁들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장에서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 건강과 두뇌, 기능 유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뇌 건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이다. 뇌가 건강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뇌 건강을 위해 기억력을 높이는 영양소와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기억력의 필수적인 영양소는 단연 오메가-3 지방산이다. 이 영양소는 특히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오메가-3은 뇌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고등어,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는 풍부하게 발견된다. 또한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K가 함유되어 있어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돕고 두뇌 활동에 기여한다. 철분과 아연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철분은 산소를 뇌로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붉은 고기와 시금치, 콩류에 많이 들어있다. 아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에 핵심적이며 굴, 씨앗류, 다크 초콜릿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미세한 영양소인 비타민 B군도 기억력 향상의 1등 공신이다. 이 비타민들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신경계를 지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달걀, 유제품, 고기 그리고 고구마 같은 식품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 또한 콜린이라는 영양소는 특히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아세틸콜린의 전구물질로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음식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에너지원이므로 건강하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하루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물은 두뇌를 포함한 몸 전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탈수 상태가 되면 주의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므로 하루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분비되어 뇌 기능을 회복시키고 세포를 재생시키며 운동은 뇌로의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기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와 적절한 식습관, 생활 방식을 통해 우리는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기억력을 높이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할 장기적인 목표라는 점을 기억하자.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오후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나는 명상의 세계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고 나 역시 그들의 추천을 따라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집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고 은은한 조명과 향을 준비했다. 부드러운 이불을 깔고 앉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 명상에 도전하는 내게는 생각을 비우는 일이 쉽지 않았고 온갖 잡념들이 밀려 들어왔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고 다시 마음을 추스렸다. 명상의 핵심은 마음챙김이었다.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일정한 리듬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상에 익숙해질수록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남들 눈치를 보며 억지로 따라가려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나는 나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먼저 차분해진 마음 상태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나에게 커다란 위안과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의 소리와 함께 명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비 오는 날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소리들은 내가 더 깊이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명상은 내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아침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었으며,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명상을 통해 풀 수 있었다. 명상은 마치 내 삶의 균형을 맞추는 저울처럼 모든 것에 조화를 느끼게 해주었다. 명상은 단순한 힐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신을 돌보고 날마다 감사함을 느끼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나는 이제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쉽게 다루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